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주거지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생입니다. 정부 믿고 집 안 샀다니 절지에 벼락거지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거지는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심하고 있다 이럴 겁니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아파트를 구입을 미뤘는데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모두가 올라버려서 이도저도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모두들 그 벼락거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번 벼락부자와 달리 본인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 가격이 뛰는 바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무주택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73주째 상승하고 있고요.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처한 이들의 현상을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22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하락한 사람들을 두고 벼락거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벼락거지는 이제 유형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일개미파,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개인자금 마련하면 맞벌이 부부 또는 근로소득을 그대로 예적금을 통해 직장에 넣는 직장인을 말합니다. 통장에 넣는 직장인을 말하고요. 집값 변동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집을 무리해서 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벼락거지가 돼버렸다 이런 소식이고요. 벼락거지의 두 번째 유형은 타이밍파입니다. 타이밍파. 3, 4인 가구의 청약 가점이 50점 또는 로또 청약을 노리다가 계속해서 집은 사야겠다는 일념은 있는데 이제 좋은 아파트, 로또 청약 요 단지만 계속해서 노리다가 놓쳐버려서 벼락가지가 돼버렸는 이제 주택 마련 자체를 못해서 벼락가지가 됐다는 뭐 이런 소식이네요. 뭐 좀 안쓰럽고 또 슬프기도 한 뭐 그런. 근데 파보면 이게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해보면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부채를 끼고 부동산은 부채를 끼고 사야 됩니다. 부채를. 주식 투자는 100% 뭐냐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정상이고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60%에서 70% 이 정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빵입니다. 안전빵인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은 무조건 끼고 최대한 일찍 사는 게 뭐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를 화폐가 계속해서 많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이게 30년 장기 매매, 이렇게 40년 장기 매매, 20년, 30년, 40년 최대한 장기로 부채를 끊고 사면 부채를 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전략으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 사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가를 통제하는 국가의 부채를 통제하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불안하겠죠. 왜냐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가 전 국민이 만약에 모두가 다 아파트를 사서 거품이 끼고 이게 또 터져버린다고 하면, 근데 이제 개인적인 개인의 선택을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채를 우리 영끌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끌. 근데 그 영끌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의 매매 가액의 60%에서 70%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끌은 아니에요. 미국처럼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10억 대출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겠지만, 근데 또 이제 거꾸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7억 대출 일으켰는데 7억의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커버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사면 또 문제겠죠. 그러면 내 수준을 낮춰야겠죠. 나는 5억짜리 아파트 사서 60% 대출 일으켜서 30% 샀다. 그러면 3억 대출을 일으켰다. 그럼 3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가 커버할 수 있으면, 그 대출 이자를 커버만 할 수 있으면 내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고 내 생활을 하고 부부 맞벌이를 생활을 하고 커버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좋다. 근데 대부분의 봐보면은 서울 지역을 빼놓고는요, 강주 광역시라든지 일반 지방 광역시 또 지방 중소도시에서 보시면 아파트들이 부부 맞벌이 하면 풀 대출을 일으켰을 때 담보 비율에 풀 대출을 은행이 해준 대출을 다 일으켰을 때 그게 월세 사는 이자나 아파트를 사는 대출 이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전세난 앞으로 5년간 더 보릿고개가 형성될 것이다.
서울 공급난의 재확인한 119 대책, 서울 아파트 수요 5만 채가 있고요. 입지 예정 물량이 2만 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3기 신도시 입지 예정 이제 5년 후까지 서울 전세나 해소 전망이 힘들 것이다. 그다음에 신도시 토지 보상이 차질도 복병이다. 토지 보상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사람들이 순순하게 응하자 이거예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는 빨리빨리 응한 사람도 있어요.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돈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더 달라고 소송까지 하고 시간을 질질 끕니다. 이에서 완전 보상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지 실질적으로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 한 3, 4년 만에 뭐 집을 지을 것처럼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신도시들이 발표하고 실제로 아파트가 제공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넘게 걸립니다. 이게 이 정부하고 아파트 공급하고는 이게 신도시하고 이게 뭐 서울 경기권 신도시,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만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알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피한 파주가 풍선 효과다. 매물 효과 줄고 효과가 들썩거리고 있다. 파주 집값 과열되고 있고요. 조정 지역된 김포는 좀 관망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환상 벌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의 10명 중 9명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 전수조사 했더니 빌라, 오피스텔 거주 10%밖에 불과하고요. 65%가 자가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아파트 환상 발언 논란 진선미, 작년 중공대 신축 대단지 거주 일부는 강남 보유 지역구에서 전세 살다. 야당은 염장 그만 질러라 맹공 퍼붓고 있네요. 21대 국회의원 재산 등록을 봤더니 2020년 정기 재산 등록 신고됐더니 민주당 의원 거주 현황 봤습니다. 113명을 봤더니 113명이 소유 아파트고요. 42명이 임차 아파트. 그 다음에 18명이 단독주택, 연립, 오피스텔 이렇게 거주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정부 한국사회 내 집음이 몰라 현장 예매난이 정책 어떨 수밖에. 이것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진보는 왜 몰락하는가에 책을 펴내는 건데요. 집은 노후 보장의 수단이기도 한데 때려잡자식 사고에 풍선효과만 가중되어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 과정이 대화가 없이 반드시 한다는 반복적 전체주의적 의미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파악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실제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없고요. 서울 연남동 독립서점 아침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한 그런 SNS와 방송을 통해 출연을 통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을 향한 쓴소리가 강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가 아닌 전체주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무슨 일이 생기는 무조건 나와 의견이 다르면 모두 적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린, 이건 좀 계속 정치적인 거네요. 이게 부동산 관련 소식은 이게 이제 집이 노후 보장인데 무조건 때려잡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담당 국토부 차관 세종 특공 아파트 팔아서 2배차익 실현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는 현 시세 5억에서 6억인데 분양권 보유, 수도권 아파트 여기 박진규 차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신일우 소방청장, 김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쭉쭉쭉 다 매각을 했는데요. 더블해서 했고 5억짜리 10억 됐고 해서 5억 차익 남겼고 이런 소리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공직자라 보니까 관사에서 살게 되다 보니 나머지 한 채 또 아파트 가지고 전월세 주고 있어서 관사 재테크 많이 나오고 있던 좀 하여튼 비난하는 그런 소식이네요. 하여튼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당 전문가에게 주문했다는데 부동산 정책 대안 만들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울에서 그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풀어줘야 그 다음에 규제가 많이 풀리면 많이 공급되고 그러면 가격이 잡힐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가격은 오르긴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새로운 물가, 그 현 시대의 물가, 그 다음에 현 시대의 노동비, 현 시대의 중장비, 현재 시점의 뭐 물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긴 올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처럼 폭등한 수준으로 오르진 않겠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